이재명의 피해 숙청의 시간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1위 당연히 이준석이죠. 이동호의 젓가락 후장 발언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죠. 이준석 보복의 시작일 겁니다. 드럼통 정치의 1피해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순희가 배신의 아이콘 누구? 한동훈일 겁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밤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저도 방송 다 녹화를 했는데 말이죠. 마이크를 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다시 영상을 찍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등원길에 어린애들이 빨간 옷을 입고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엄마들이 나라 망했다. 그런데 빨간 옷이라도 입히면서 우리 화이팅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요. 희망을 좀 받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1.1%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힘을 발휘했다라고 보는데요. 이재명을 10% 이내로 따라잡았습니다. 이재명이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MSG가 들어갔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대선 불복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불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언젠가는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6.3 대선 결과도 저는 불복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뭔가 홀린 듯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 국민의힘의 지도부에게도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이 정도의 부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스탑을 시키던지 아니면 사전투표에 대한 본투표 합산 금지를 때리던지 다 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을 지지했던 지지자들 정말 제대로 당해야지만 다시는 이런 인간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나라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맛보길 바랍니다. 미국이 말이죠. 바로 이재명 당선에 대해서 너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인 것 같습니다. 25%였던 철강 관세가요. 50% 인상이 예정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4,500명 1개 여단의 이 군사가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하겠다라는 건 공식화됐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주한미군에 대한 이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말이죠. 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이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어떤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한참 뒤적이다가 그리고 가지고 있지만 구해다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 이거 말이 돼?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가 않아. 이 새끼 쎄시하는 놈이야. 이런 게 담겨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똑같이 폴란드와 이제 대한민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친트럼프 정부의 탄생, 그러니까 이제 친미 정부가 탄생됐죠. 한국도 친트럼프 정부가 탄생돼야지만 이 전 세계가 트럼프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괜찮은 그림이었죠. 그런데 대놓고 쉐쉐하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뭔가의 흐름은 굉장히 거세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롯이 당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처럼 다 불태우고 다시 재건을 해야 하나. 그러기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선대가 이뤄놓은 이 번영을 한순간에 나락 보내야 되는 것, 그 한 놈 때문에 말이죠. 저는 이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만들게 했던 그 인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볼 생각인데요. 역성혁명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들이 목격했죠. 이재명이가 49.42%로 당선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이거 때려잡겠습니다. 8.34%로 대선 똥칠했습니다. 대선 끝났죠. 22대 대통령으로 이재명이가 당선됐습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민의 흐름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이재명의 당선은 말이죠. 바로 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능해졌죠. 하나는 한동훈, 한 놈은 이준석. 거기에 보탠 부정선거. 저 한동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정치 경력 무입니다. 국민적 검증도 없는 초짜 정치인이죠. 그런데 이 한동훈에게 주어진 건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윤석열 반짝이. 문재인 정권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부르던 그 한동훈은 윤석열 사단으로서의 이미지뿐입니다. 그 이미지만으로 법무부 장관 반짝거렸죠. 그리고 비대위로 들어와서 당을 폭망시키고 당대표까지 앉았습니다. 곧장 칼을 빼들었죠. 그 칼날이 향한 대상이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누구?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잔인하게 칼날을 휘둘렀죠.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말이죠. 당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의 통합은커녕 오히려 분열만 남겼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도 이 한동훈은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비상계엄은요,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을 받아서 진짜 리얼 국민, 민심을 이해시키고 반응을 얻어서 사실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왔었단 말이죠.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게 한동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수습하기는커녕 자신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죠. 탄핵 동조 세력 20명 남짓 들고 보수를 보호하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는커녕 본인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싸움에 들어간 것이죠. 한동훈은요, 민의를 거부하고 피했습니다. 진짜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라고 하지만 진짜 국민의 목소리 앞에서는 깨갱하고 숨었죠. 대선 유세 현장 기억나실 겁니다. 한동훈 단독 유세. 한동훈 빠들만 와가지고 뭐 풍선 흔들어 제끼니까 그게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이다라고 착각을 했죠. 그런데 전국 유세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유세에서 한동훈이 올랐을 때는 국민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배신자를 외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황하셨겠죠. 지지층의 반응에 당황했을 겁니다. 현장에서는 몸을 피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유세 본부조차 실질적 기회가 전무한 인간이 한동훈이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은 어떤 거를 떠나서 핑계 이런 거 조건 이런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도왔다라고 하면 지금의 평가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3가지 조건이 있다 꼴값 떨다가 단독 유세한다 꼴값 떨다가 지금 한동훈을 거부하는 민의를 부정하고 회피하고 숨은 겁니다.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도 자기 정치만 집중했다라는 거죠.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당권 장악을 위해서 말이죠. 토론회를 거치면서 한동훈은 뭐 했습니까? 당원들 모집했습니다. 토론회에서 탈락되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이제 뽑히자 자기 정치에만 몰두했죠. 분열의 주범이 당을 재건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다라는 거죠. 이 무도한 정치적 행보가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두 번째 배신이자 기만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보복 정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시대가 열렸는데 이 보복 정치의 칼날은 예외 없이 휘둘러질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확정된 걸 확인하고 이재명이가 첫말이 뭐였냐면 내란 종식이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국민통합이 아마 후순위였을 겁니다. 1순위가 보통의 대통령은 1순위가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는데 내란 종식을 이야기했다라는 건 이재명의 피해 숙청의 시간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1위 당연히 이준석이죠. 이동호의 젓가락 후장 발언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죠. 이준석 보복의 시작일 겁니다. 드럼통 정치의 1피해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2순위가 배신의 아이콘 누구? 한동훈일 겁니다. 한동훈은 정치를 너무 만만하게 봤죠. 자기 스스로 대선 후보급 미래 세대를 위한 내가 정치 지도자로서 유일하다라고 읊어대지만 골목대장쯤이죠. 골목대장. 보수 전체를 통제하고 이끌 수 있다, 개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죠. 이거 한동훈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 뭐 했습니까? 비대위 시절 뭐 했습니까? 당 폭망시켰죠. 역대급으로 총선 참패했습니다. 그 총선 참패의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라고 헛소리 짓거렸죠. 보수의 전략은 전무했습니다. 셀카 찍기 바빴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랬죠?
셀카 찍기 바쁘다. 레밍 뭐저저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동원된 또 지지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 울림을 줘야 되는데 그 넘어서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해서 핑계를 이것저것 대고 있는데 한심합니다. 일단 이 뭐 김문수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가 됐든 한동훈은요 끝까지 도와주고 책임 있게 마친 게 없다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중간에 빠졌고 최전선 무대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지가 다 갖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결론이 뭐냐? 이 한동훈을 심판하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의 재건의 적장자를 누구로 생각해야 되냐? 김문수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대선에서 41.15%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TK, PK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죠. 물론 TK가 보수의 심장이다라고 해서 지지를 보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PK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도 성향이 많이 짙어졌고요. 그전처럼 뭐 압도적으로 뭐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전라도처럼. 그런데 PK에서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바짝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득표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수 재건의 적임자라는 역사적 신뢰가 주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처럼 당선되자마자 송영길이었죠. 이재명은 송영길 지역구 뺏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배지 달고 그 다음에 당대표 되고 지금 그 자리에 올랐다라는 말이죠. 김문수보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짝 모인 이 응집력 가지고 그 다음에 지도부 구성해가지고 당권 장악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의 이제 인선들 때문에 각 지역의 보궐선거들이 나올 겁니다. 그 지역 다 잡사야죠. 그래서 지금 107석, 원래 108석이었는데 김상욱이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107석이라는 것을 지금 늘려야 됩니다. 120석 정도로 만들어서 이 민주당이 어찌하지 못할 정도의 조금의 힘이라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보수가 이제 김문수로 뭉쳐야 되는 겁니다. 보수의 재건을 할 자를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지 못한 배신자, 그리고 보수 진영을 통합할 때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고 지 계산만 한 배신자, 선거에 임해야 할 때 민의를 외면하고 지 정치만 한 배신자.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다시 보수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걸 심판하지 못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이재명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내부의 암세포다라는 거죠. 김문수로 뭉쳐야 하는 겁니다. 보수의 재건은 김문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